자, 이제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우리 자연 독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시장 실패의 요인에서 우리 공부 독불정인데, 그래서 이제 외부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제 자연 독점입니다. 그죠? 자연 독점. 독점. 자연적으로 생기는 독점이죠. 그죠? 특히 이제 전기나 가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사실상 더 이상 많이 들지 않죠. 그죠? 전국의 철도를 건설하려면 뭐 10조 원이 돈을 들었는데, 이제 철도를 이렇게 다 건설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이용에서는 거의 돈이 들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있는데, 이용자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다가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쭉 줄어드니까 이걸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용 체감 산업. 그래서 평균 비용이죠. 한계 비용이 아니고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한계 비용이 아니라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이제 완전 경쟁일 때는 가격 수용자로서 기업들이 가격을 받아들이지만, 독점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자연 독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나 가스, 철도, 전부 다 공기업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죠. 그죠? 또는 민간 기업에게, 예를 들면 항공산업도 전형적인 비용 체감 산업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의 민간 기업에게 맡기더라도 정부가 공적 규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바뀌면서 이제 공적 자연 독점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시내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요즘에 거의 이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도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이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정보의 편제 또는 정보의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판매자 A는 우리 자동차를, 중고차를, 아주 좋은 중고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매자 B는 뭐 정비가 불량이에요. 이런 경우에 구매자 C는 자기가 어디가 더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가격인 100만 원을 만약에 제공한다 제시하면, 차를 잘 관리한 정보를 관리한 사람 A는 나는 150만 원을 받아야 생각하니까 거래를 안 하겠고, 정비 불량이라는 B 사람은 나는 80만 원만 받아도 할 텐데 우리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거래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를 잘 관리했다 못했다라는 이 정비 불량이라는 이 정보가 우리 판매자한테는 있지만 구매자한테는 없죠. 정보가 두 쪽 다 존재하거나 두 쪽 다 존재하지 않을 때는 대칭적인데, 한쪽에는 존재하고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 거래에서 역선택이라는 바람직한 거래의 반대, 그죠?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구매 계약 이전이죠. 그죠? 계약 이전 당시 숨겨진 정보에 의해서 바람직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약하기 이전이니까 사전적 기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죠? 사전적 기회주의입니다. 보통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성능 기록부를 강제적으로 첨부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공적 규제를 하거나 보조금을 줘서 정보를 자연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는 발생하는 것이 도덕적 해입니다. 사후적.
계약의 시행이나 실천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숨겨진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숨겨진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행동에 의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사장님은 이제 공장을 운영하니까 공장의 주인이고 직원은 일을 대신하러 온 대리인이죠. 근데 이제 직원이 열심히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사실 주인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직원은 외근 나간다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숨겨진 행동, 직원이 지금 일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나가서 제대로 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주인은 잘 모르고 대리인인 직원은 알고 있죠. 숨겨진 행동이죠. 숨겨진 행동 때문에 직원이 원래 계약할 때는 성실히 열심히 일한다고 계약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근무기간이 해이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숨겨진 행동에 의해서 기회주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직원한테 이 사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너가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되고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약 100개를 다 만들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과급을 주겠다 라는 식의 어떤 유인 설계, 인센티브 디자인을 함으로써 유인 설계를 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인 설계를 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에는 성과급이라는 유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험가입 이후에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 오히려 이제 불이 나도록 조장하는 그런 우리 보험 사기도 일어나죠. 그죠? 고용계약 이후에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입니다. 그래서 사전 기회주의다, 사후적 기회주의다. 그 차이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 기회주의냐, 사후적 기회주의냐, 계약. 그래서 정부의 대응은 공적인 유도를 하느냐, 규제를 하느냐, 또는 유인 설계를 하느냐,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때까지 했던 시장 실패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공부 독불정, 독불정이죠, 그죠? 공부 독불정 됐습니다. 공부 독불정. 자,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외부 효과는 연구개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사회 전적으로 좋기 때문에 공적 유도,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특허나 이런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얘기도 나와 있죠. 그죠? 자연 독점은 방금 봤을 때처럼 정부가 직접 하거나 규제를 한다는 거. 불안정 경쟁은요, 정부가 직접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연 독점은 정부가 직접 공급 안 하면 공급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불안정 경쟁은 일단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아니면 이 과점 시장, 불안정 경쟁,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규제만 하면 되죠. 그죠? 규제만 하면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한쪽에만 편제해 있는 경우인데 방금처럼 성능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과 한편으로 보조금 유도를 해서 정보 산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렇게 공공재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공적 권위를 통해서 공공재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였고요. 다음에는 정부 실패를